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난한 애가 여기 들락거리면 호텔 이미지가 떨어져. 이재문 국장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세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 같은 애가 왜 여기 있어? 포장마차나 하면서 살아야지. 세봄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통역 흉내내는 포장마차 알바래. 불쌍하긴. 근데 주제 파악은 해야지. 세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14살 소녀의 언어가 곧 그들의 세계를 뒤집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윤세봄입니다. 14살 중학교 2학년이에요. 학교는 잘 못 가지만요. 부산 영도구 남항동 항구 근처에 살아요. 아버지는 3년 전 돌아가셨고 엄마는 포장마차를 운영하세요. 바다횟집이라는 이름이에요. 이름은 거창한데 실은 좁은 천막집이죠. 저는 학교 끝나면 엄마 일을 도와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학교보다 포장마차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엄마 혼자선 힘드니까요. 포장마차엔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선원, 부두 노동자, 외국인 선원들도 많이 오죠. 그들은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한테 손짓 발짓으로 주문해요.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매일 보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어떤 말이 뭘 의미하는지, 어떤 손짓이 뭘 원하는지. 그래서 저는 독학으로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영어는 기본이었어요. 유튜브로 배웠죠. 중국어도 배웠어요. 중국 선원들이 자주 왔거든요.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까지. 하나씩 익혔어요. 책은 도서관에서 빌렸어요. 인터넷 강의는 무료로 찾아봤어요. 그리고 실전은 포장마차였어요. 언니, 소주원 모어. 중국 선원 아저씨가 손을 들며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웃으며 소주를 가져다 줬어요. 언니, 일본어도 할 줄 알아? 일본 선원이 물었어요. 네, 조금요. 대단하네. 몇 살이야? 14살이에요. 14살? 대단한데. 저는 부끄럽게 웃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이제 저는 5개 언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대화는 가능했죠. 엄마는 가끔 말했어요. 세봄아, 너 나중에 통역사 할 수 있겠다. 그럴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똑똑해.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대학은 꿈도 못 꿨죠. 그래도 언어를 배우는 건 즐거웠어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 인생이 바뀌는 날이 됐어요. 오전 10시 엄마가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세봄아, 지금 해양박람회장으로 와. 네? 왜요? 설명할 시간 없어. 빨리 와. 저는 학교를 조퇴하고 택시를 탔어요. 백스코 해양박람회장이었어요. 도착하니 엄마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봄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박람회 쪽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 통역사가 필요한데 갑자기 실종됐대. 실종요? 응. VIP 계약 현장인데 외국 투자사가 와 있어. 근데 통역사가 안 나타나서 난리야. 엄마는 저를 끌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왜 저를 부르신 거예요? 넌 언어 할 줄 알잖아. 혹시 도울 수 있을까 싶어서. 엄마, 저 아직 애잖아요. 전문 통역사도 아니고요. 그래도 해봐. 지금 상황이 급해. 우린 VIP 라운지로 올라갔어요. 고급 카펫이 깔린 복도였어요. 샹들리에가 빛났죠. 라운지 앞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그중 한 명이 엄마를 봤어요. 포장마차 사장님? 왜 여기 와? 국장님, 제 딸이 통역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뭐? 딸. 남자는 저를 봤어요. 이재문 국장이었어요. 박람회 총괄 책임자였죠. 애가 뭘 알아? 지금 장난해? 국장님, 제 딸 언어 5개 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됐어. 지금 그런 거 들을 시간 없어. 이 국장은 짜증을 냈어요. 그리고 다른 직원에게 소리쳤어요. 통역사는 아직도 안 와? 연락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라운지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외국어였어요. 영어였죠. 이제 못 기다리겠습니다. 통역사 없으면 계약 철회합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이 국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잠깐만요. 금방 해결하겠습니다. 5분 드리죠. 5분 안에 통역사 없으면 나갑니다. 문이 닫혔어요. 복도는 패닉에 빠졌어요. 직원들은 휴대폰을 들고 급하게 통화했어요. 이 국장은 땀을 닦으며 초조해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 정말 급하구나. 그때 제 귓가에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라운지 안에서 흘러나온 목소리였어요. 영어였어요. 그리고 중국어도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내용이 이해됐어요. 투자 계약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나라면 할 수 있을까?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세봄아, 괜찮아. 안 해도 돼.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게 기회라는 것. 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손을 들었어요. 제가 대신 번역할 수 있어요.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봤어요. 이 국장은 황당한 표정이었어요. 뭐? 저 5개 언어 할 줄 알아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요. 야, 장난하지 마. 넌 중학생이잖아. 중학생이어도 언어는 할 줄 알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국장은 코웃음을 쳤어요. 에이, 말도 안 돼. 너 같은 애가 뭘 안다고. 한번 시켜만 주세요. 잘할 수 있어요. 안 돼. 이건 수백억짜리 계약이야. 애 장난 아니라고. 그때 라운지 문이 열렸어요. 외국인 남자가 나왔어요. 50대쯤 돼 보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죠. 시간 다 됐습니다. 통역사 있습니까? 영어로 말했어요. 이 국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 그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됐습니다. 우린 갑니다. 남자는 돌아서려 했어요. 저는 앞으로 나섰어요. 그리고 영어로 말했어요.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남자는 멈췄어요. 저를 내려다봤어요. 당신이? 네. 저 할 수 있어요. 남자는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를 막지 않았어요. 이 국장이 제 팔을 잡았어요. 야, 윤세봄.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운지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라운지 안은 조용했어요. 긴 테이블에 외국인 투자자 3명이 앉아 있었어요. 중년 남자 2, 젊은 여자 1명. 모두 고급 정장 차림이었죠. 이재문 국장과 직원들은 반대편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엔 긴장이 가득했어요. 저는 테이블 옆에 섰어요. 노트와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투자자 대표가 저를 봤어요. 이 아이가 통역을 한다고? 영어로 물었어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남자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몇 살이죠? 14살입니다. 14살? 농담이 아니라면 이건 모욕이군요. 남자는 이 국장을 노려봤어요. 이 국장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아, 그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됐습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 안 하겠습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급하게 말했어요. 영어로요. 테스트해 보세요. 제가 할 수 있는지. 남자는 멈췄어요. 테스트? 네. 한 문장만 해보세요. 제가 제대로 통역 못하면 그때 가셔도 됩니다.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럼 이걸 번역해 보세요. 그는 서류를 꺼냈어요. 영어와 중국어가 섞인 복잡한 계약서였어요. 3조 2항 투자금 배분 및 수익 분배 방식에 대해 설명하세요. 저는 서류를 받아 읽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내용은 이해됐어요. 투자금은 총 300억 원이며 이 중 60%는 시설 확충에 40%는 운영 자금으로 배분됩니다. 수익은 투자 비율에 따라 분기별로 정산되며 최소 수익률은 연 8%로 보장됩니다. 저는 한국어로 또박또박 말했어요. 남자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확합니다. 그는 다시 앉았어요. 계속하죠. 이 국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회의가 시작됐어요. 투자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저는 하나씩 통역했어요. 영어, 중국어, 때론 일본어도 섞였어요.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언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투자자 중 한 명이 계약서 한 부분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이 조항, 환율 변동 리스크는 누가 부담합니까? 저는 통역했어요. 이 국장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건 협의 사항입니다. 저는 영어로 번역했어요. 투자자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협의? 계약서엔 명시돼 있지 않은데요. 아, 그건 추후 보완하겠습니다. 추후?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투자자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중국어였어요. 이거 계약서 엉망이야. 그러게. 준비가 안 됐어. 그냥 철회하는 게 낫겠어. 저는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통역하지 않았어요. 이 국장이 들으면 안 될 말이었거든요. 투자자 대표가 입을 열었어요. 국장님, 계약서가 불완전합니다. 이대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게. 다시 정비해서 연락 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국장은 창백해졌어요. 잠깐만요. 지금 가시면. 죄송합니다. 시간 낭비했네요. 투자자들이 라운지를 나가려 했어요. 저는 급하게 말했어요. 영어로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투자자들이 멈췄어요. 저는 이 국장을 봤어요. 국장님, 환율 리스크는 누가 부담하기로 하셨어요? 그건 아직 정하지 않았어. 그럼 지금 정하세요. 뭐? 지금 결정 안 하시면 저 사람들 갑니다. 이 국장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우리 쪽에서 부담하겠습니다. 저는 영어로 통역했어요. 환율 변동 리스크는 한국 측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투자자 대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그럼 계약서에 추가해 주세요. 회의가 다시 시작됐어요. 결국 계약은 성사됐어요. 투자자들이 서명했고 이 국장도 서명했어요. 계약 성사를 축하합니다. 투자자 대표가 악수를 청했어요. 이 국장은 억지로 웃으며 악수했어요. 투자자들이 나가고 라운지엔 이 국장과 직원들만 남았어요.
이 국장은 저를 봤어요. 너 잘했어. 감사합니다. 덕분에 계약 성사됐다. 고마워. 그는 지갑을 꺼내 5만 원권 몇 장을 건넸어요. 이거 받아. 수고비야. 저는 돈을 받았어요. 20만 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가봐도 돼. 엄마한테 잘 전해. 저는 라운지를 나왔어요. 복도에서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봄아, 어땠어? 잘 됐어요, 엄마. 정말? 다행이다.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우린 박람회장을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은 항만 창고 위에 있었어요. 불법 개조된 2평짜리 방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바닷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찬 바람이었어요. 살을 파고들었죠. 방문을 열었어요. 좁은 공간이었어요. 부엌, 화장실, 방이 하나로 붙어 있었어요. 벽엔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천장에선 빗물이 샜어요. 바닥엔 양동이가 놓여 있었죠. 하지만 제 책상만큼은 깨끗했어요. 언어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벽엔 세계 지도가 붙어 있었어요. 빛바랜 지도였지만 저한텐 보물이었어요. 엄마는 부엌으로 갔어요. 세봄아, 라면 끓여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책상에 앉았어요. 그리고 오늘 받은 20만 원을 꺼냈어요. 이 돈으로 뭘 할까? 새 신발을 살까? 아니면 교복? 제 신발은 물이 샜고 교복은 너무 낡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돈을 서랍에 넣었어요. 엄마 병원비로 쓰는 게 맞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바다가 보였어요. 어두운 바다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죠. 저는 세계 지도를 봤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바다 건너면 다른 삶도 있을까? 새벽 4시였어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어요. 창문이 덜컹거렸어요. 저는 이어폰을 꽂고 언어 녹음을 들었어요. 영어 회화였어요.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일수록 더 많이 들었어요. 바람 소리를 잊기 위해서였죠. 굿모닝. How are you today? I'm fine, thank you. And you? 반복되는 문장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질리지 않았어요. 이게 제 미래였으니까요. 엄마가 방에 들어왔어요. 세봄아, 아직 안 자? 곧 잘게요. 너무 무리하지 마. 내일 학교 가야지. 네, 엄마. 엄마는 나갔어요. 저는 다시 지도를 봤어요. 미국, 영국, 중국, 일본. 가보고 싶은 나라들이었어요. 언젠간 갈 수 있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윤세봄 학생?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맞는데요. 저 이재문 국장입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고 많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무슨 부탁이요? 다음 주에도 박람회가 있어요. 그때도 통역 좀 해줄 수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얼마 주실 건데요? 오늘처럼 20만 원 드릴게요. 20만 원. 큰 돈이었어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게 기회일까?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왜 전문 통역사를 안 쓰고 저를 부르는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창밖 바다는 여전히 어두웠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이어폰을 다시 꽂았어요. 그리고 언어 녹음을 들었어요. 내일을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언젠가 올 기회를 위해서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학교와 포장마차를 오가며 평범한 일상을 보냈어요. 이재문 국장에게서 연락은 아직 없었죠.
혹시 까먹으신 걸까? 20만 원을 기대했던 건 아니었지만 조금은 실망스러웠어요. 금요일 저녁 포장마차는 붐볐어요. 선원들이 많이 왔어요. 러시아 선원, 필리핀 선원, 중국 선원까지. 다들 시끄럽게 떠들며 술을 마셨죠. 저는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주문을 받았어요. 언니, 이건 뭐야? 러시아 선원이 메뉴판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러시아어였어요. 저는 러시아어로 대답했어요. 소주예요. 한국 전통 술이에요. 오, 굿. 원 보틀. 저는 웃으며 소주를 가져다 줬어요. 옆 테이블에선 필리핀 선원이 손짓하며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이해하지 못하고 난처한 표정이었죠. 저는 다가갔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 세보마. 이 손님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필리핀 선원은 영어로 말했어요. 김치찌개 매운 거 빼고 주세요. 그리고 밥은 2공기요. 저는 엄마에게 통역했어요. 김치찌개 안 맵게 해주시고 밥 2공기 주세요. 아, 알았어. 엄마는 부엌으로 갔어요. 필리핀 선원은 저를 보며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땡큐. You speak English very well.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주문을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입구 쪽에서 낯선 남자가 포장마차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장 차림이었어요. 박람회에서 봤던 이 국장 비서였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휴대폰을 꺼내 통화하기 시작했어요. 국장님 맞습니다. 저 애가 여러 언어로 통역하고 있어요. 잠시 후 그가 포장마차로 들어왔어요. 윤세봄 학생. 아, 네. 안녕하세요. 국장님께서 급하게 찾으십니다. 지금 당장 같이 가셔야 해요. 네. 지금요? 네. 박람회 VIP실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저는 엄마를 봤어요. 엄마는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세봄아, 어떡하지? 지금 손님이 많은데. 엄마, 제가 빨리 다녀올게요.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비서를 따라 차에 탔어요. 고급 세단이었어요. 차는 빠르게 달렸어요. 백스코 박람회장까지 15분이 걸렸어요. VIP실에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재문 국장, 직원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 분위기는 험악했어요. 이 국장은 저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애가 왔네. 그의 어조엔 불쾌함이 묻어났어요. 국장님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일단 저기 앉아 있어. 저는 구석 의자에 앉았어요. 회의실 안은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투자자 3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중 1명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60대쯤 돼 보이는 중국인 남자였어요. 그가 중국어로 말했어요. 통역사가 또 없다고. 이게 무슨 장난이야? 이 국장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급하게 준비하느라. 급하게? 일주일이나 있었잖아. 투자자는 화를 냈어요. 이 국장은 저를 가리켰어요. 저기, 저 아이가 통역할 겁니다. 투자자는 저를 봤어요. 그리고 코웃음을 쳤어요. 애? 지난번에도 애였고 이번에도 애야? 당신네 회사 수준이 이래? 아닙니다. 이 아이 실력 있습니다. 실력? 말도 안 돼. 투자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돌아간다. 이딴 식으로 일하는 곳이랑 거래 안 해. 이 국장은 창백해졌어요. 잠깐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됐어. 투자자가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중국어로 말했어요. 선생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투자자가 멈췄어요. 저를 돌아봤어요. 뭐라고?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테스트해보세요. 투자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너 중국어 할 줄 알아? 네. 할 줄 압니다.
어디서 배웠어? 독학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중국 선원들과 대화하면서요. 투자자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자리로 돌아왔어요. 좋아. 그럼 이걸 번역해봐. 그는 서류를 꺼냈어요. 복잡한 금융 용어가 가득했어요. 저는 서류를 읽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읽었어요. 이 조항은 투자금 회수 조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만약 3년 내에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는 원금의 120%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투자자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확해. 그는 다시 앉았어요. 계속해봐. 내가 제대로 하는지 볼게. 회의가 시작됐어요. 투자자들은 계속 질문했어요. 저는 하나씩 통역했어요. 중국어, 영어, 때론 일본어까지. 처음엔 긴장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언어가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변환됐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중국인 투자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 아이 대단한데? 어디서 이렇게 배웠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포장마차에서 배웠습니다. 외국 선원들이 많이 오거든요. 포장마차? 하, 재미있네. 투자자는 만족한 표정이었어요.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투자자가 계약서 한 조항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이 부분 수익 분배 비율이 이상해. 우리 쪽이 너무 불리한데? 저는 통역했어요. 이 국장은 당황했어요. 아, 그건 협의 가능합니다. 협의? 계약서에 명시돼야지. 지금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이 국장은 직원에게 눈빛을 보냈어요. 직원이 서류를 가져갔어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이상해. 투자자들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이 국장 옆으로 갔어요. 국장님 질문 있어요. 뭔데? 왜 전문 통역사를 안 쓰세요? 이 국장은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게 내가 알 바야?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쓸데없는 걱정 말고 통역이나 잘해. 그는 저를 무시하고 돌아섰어요. 저는 불안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회의가 다시 시작됐어요. 투자자들이 돌아왔고 수정된 계약서가 제시됐어요. 투자자는 계약서를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이 정도면 괜찮아. 서명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때 투자자 중 한 명이 작은 소리로 중국어로 속삭였어요.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길 것 같은데. 괜찮아. 우린 빠져나올 방법 있으니까. 저는 그 말을 들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계약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지만 저는 통역하지 않았어요. 만약 통역하면 계약이 깨질 테니까요. 서명이 끝났어요. 악수가 오갔어요. 계약 성사를 축하합니다. 투자자들이 나갔어요. 이 국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휴, 다행이다. 그는 저를 봤어요. 너 오늘도 잘했어. 이거 받아. 그는 봉투를 건넸어요. 20만 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가봐도 돼. 저는 VIP실을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봉투를 봤어요. 돈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 돈 받아도 되는 걸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어요. 엄마 병원비가 필요했으니까요. 밖으로 나왔어요. 밤하늘엔 별이 없었어요. 구름이 가득했죠. 저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엄마는 이미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방에 들어갔어요. 책상에 앉아 돈을 꺼냈어요. 4만 원이었어요. 지난번과 합쳐서요. 이 돈으로 엄마 병원비 낼 수 있겠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가슴속엔 불안감만 가득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창밖 바다는 어두웠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이어폰을 꽂고 언어 녹음을 들었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머릿속엔 투자자들의 속삭임이 맴돌았어요.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길 것 같은데. 괜찮아. 우린 빠져나올 방법 있으니까. 저는 이어폰을 빼고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뭘 해야 하지? 어둠 속에서 저는 혼자였어요. 그리고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이틀 후 이재문 국장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세보마, 내일 또 통역 부탁해도 될까? 네, 괜찮습니다. 이번엔 좀 어려울 거야. 해운 회사 계약이거든. 전문 용어가 많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믿는다. 내일 봐.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그날 밤 해운 관련 용어를 찾아봤어요. 선박, 컨테이너, 운임, 환적. 생소한 단어들이 많았지만 하나씩 외웠어요. 다음 날 오후 박람 회장 VIP실에 도착했어요.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 측 임원 5명, 외국인 투자자 4명. 이 국장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왔구나. 저기 앉아 있어. 저는 통역 자리에 앉았어요. 노트와 펜을 꺼냈어요. 회의가 시작됐어요. 투자자 대표가 영어로 말했어요. 오늘은 부산 마이너스 상하이 항로 개설건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5억 달러이며 컨테이너 운송량은 월 2만 TEU를 목표로 합니다. 저는 통역했어요. 한국 측 임원이 질문했어요. 환적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영어로 통역했어요. 투자자가 대답했어요. TEU당 200달러로 책정했습니다. 다만 성수기엔 10% 할증이 적용됩니다. 저는 다시 한국어로 통역했어요. 회의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전문 용어들이 쏟아졌지만 저는 어젯밤 공부한 덕분에 대부분 이해했어요. 벌크 화물, 용선 계약, CIF 조건, FOB 조건. 하나씩 정확히 통역했어요. 투자자들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 아이 정말 대단하네요. 전문 용어도 다 알아요. 네,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1시간 반 동안 회의가 이어졌어요. 저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계약서에 서명이 들어갔어요. 계약 성사를 축하합니다. 악수가 오갔어요. 투자자들은 만족한 표정이었어요. 덕분에 좋은 계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자 대표가 저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고맙습니다, 어린 통역사님. 저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투자자들이 VIP실을 나갔어요. 저는 가방을 챙기려 했어요. 그런데 이 국장이 제 팔을 잡았어요. 세보마, 잠깐 나와봐. 네. 복도로 나와. 저는 따라 나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어요. 아무도 없었죠. 이 국장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를 노려봤어요. 너 오늘 너무 튀었어. 네. 투자자들이 너한테 관심 보이잖아. 그거 보기 안 좋아. 저는 당황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가 있든 없든 가난한 애가 여기 들락거리면 호텔 이미지가 떨어져.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오늘 일은 입도 뻥긋하지 마. 알았지? 무슨 말씀이신지. 너 같은 애가 왜 여기 있어? 포장마차나 하면서 살아야지.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알겠습니다. 가봐. 그리고 이거. 그는 봉투를 던지듯 건넸어요. 떨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받았어요. 다음엔 좀 더 조용히 해. 알겠지? 네. 이 국장은 VIP실로 돌아갔어요. 저는 복도에 혼자 남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어봤어요.
이번엔 10만 원뿐이었어요. 지난번보다 반이었죠. 왜 이렇게 적게 주는 거지? 하지만 물어볼 용기가 없었어요. 저는 복도를 걸어 나갔어요. 그런데 화장실 앞에서 이 국장의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야, 저 애 봤어? 포장마차 알바래. 진짜? 웃기네. 통역 흉내 내는 거잖아. 국장님이 그냥 싸게 쓰려고 데려온 거지 뭐. 불쌍하긴. 근데 주제 파악은 해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그들을 지나쳤어요. 저 애잖아. 쟤 들었을까? 들었으면 어때? 사실인데. 저는 더 빨리 걸었어요. 박람회장을 빠져나왔어요. 밖은 어두웠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버스 정류장에 앉았어요.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목걸이를 꺼냈어요. 엄마가 주신 나침반 목걸이였어요. 엄마는 말했죠. 세봄아, 이거 할머니가 엄마한테 주신 거야. 길 잃을 때 방향을 찾으라고. 이제 내가 가져. 오래된 나침반이었어요. 금속은 녹슬었지만 바늘은 여전히 북쪽을 가리켰어요. 저는 나침반을 꼭 쥐었어요. 눈물이 떨어졌어요. 나 뭐 하는 거지? 버스가 왔어요. 저는 일어나 버스에 올라탔어요. 집으로 가는 동안 창밖만 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집에 도착하니 엄마는 포장마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세봄아 왔어? 네, 엄마. 오늘도 통역했어? 네. 힘들었겠다. 밥 먹었어? 아직이요. 그럼 라면 끓여줄까? 괜찮아요. 배 안 고파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에 앉아 봉투를 꺼냈어요. 10만 원이었어요. 이 돈 받아도 되는 걸까?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받은 돈이었어요. 저는 돈을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바다는 어두웠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나침반을 다시 꺼냈어요. 바늘은 여전히 북쪽을 가리켰어요. 내 방향은 뭘까? 눈물이 또 흘렀어요.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소리 없이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후련했어요. 저는 얼굴을 닦고 거울을 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모욕을 당했지만 저는 제 능력을 증명했어요. 투자자들은 제 통역을 신뢰했어요. 나는 할 수 있어. 분명히 할 수 있어.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언어 책들을 꺼냈어요. 그리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번엔 법률 용어였어요. 계약서에 나올 만한 어려운 단어들이었죠. 손으로 노트에 적으며 외웠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밤 10시, 11시 자정. 엄마가 포장마차에서 돌아왔어요. 세봄아, 아직도 공부해? 네, 조금만 더 할게요. 너무 무리하지 마. 내일 학교 가야지. 네, 엄마. 엄마는 방을 나갔어요. 저는 다시 책을 폈어요. 새벽 2시가 됐어요. 눈이 감겼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나는 포기하지 않아. 창밖 바다는 여전히 어두웠어요. 하지만 멀리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저는 나침반을 다시 목에 걸었어요. 차갑고 무거웠지만 힘이 됐어요. 내 방향은 앞이야. 계속 앞으로. 저는 책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눈을 감으니 오늘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모욕, 비웃음, 냉대. 하지만 동시에 투자자들의 박수 소리도 들렸어요. 이 아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 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저는 다짐했어요.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내 실력으로 인정받을 거야.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꿈을 꿨어요. 바다를 건너는 꿈이었어요. 큰 배를 타고 먼 나라로 가는 꿈. 그 꿈 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6년 전 제가 8살 때였어요. 엄마는 항구에서 일했어요. 부두 노동자들에게 도시락을 파는 일이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고 무거운 보온통을 들고 부두를 돌아다녔어요. 그때도 외국 선원들이 많았어요. 엄마는 한국말밖에 못했지만 손짓 발짓으로 그들을 도왔어요. 어느 날 러시아 선원 한 명이 다쳤어요. 컨테이너에 손이 끼인 거였어요. 사람들은 당황했지만 언어가 안 통해서 제대로 도울 수 없었어요. 엄마는 달려갔어요. 그리고 몸짓으로 구급차를 부르라고 알렸어요. 선원의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어요. 괜찮아요. 곧 도움 올 거예요. 선원은 러시아어로 뭐라고 했지만 엄마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계속 손을 잡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왔고 선원은 병원으로 갔어요. 나중에 그 선원이 엄마를 찾아왔어요. 통역사와 함께요.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엄마는 환하게 웃었어요. 다행이에요. 건강하세요. 선원은 엄마에게 작은 나침반 목걸이를 선물했어요. 이건 제 할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준다고요. 이제 당신이 가지세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당신이 제 길을 찾아줬잖아요. 받아주세요. 엄마는 결국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에게 말했어요. 세봄아, 언어는 다리를 만든다. 다리요? 응.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 오늘 나는 말이 안 통했지만 마음만은 전달됐어. 하지만 말이 통했다면 더 많이 도울 수 있었을 거야. 엄마는 나침반을 만지작거렸어요. 세봄아, 내가 커서 언어를 배우면 좋겠어. 그럼 내가 건너갈 다리도 생길 거야. 무슨 다리요? 이 좁은 세상을 벗어나는 다리. 더 넓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다리. 엄마는 저를 안아줬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이틀 후 태풍이 왔어요. 부두는 폐쇄됐지만 엄마는 일을 나갔어요. 선원들이 굶을까봐 걱정됐거든요. 저는 집에서 기다렸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밤이 됐지만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왔어요. 윤세봄 양 보호자시죠? 네, 엄마는요? 죄송합니다. 어젯밤 부두에서 실종됐습니다. 실종요? 태풍 때문에 파도가 높았어요. 바다로 떠내려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엄마는 결국 찾지 못했어요. 장례식도 없었어요. 유품은 나침반 목걸이뿐이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혼자가 됐어요. 친척들이 저를 거두려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엄마가 일하던 포장마차를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언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엄마의 말을 기억했거든요. 언어는 다리를 만든다. 저는 다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엄마가 건너지 못한 그 다리를요. 천장을 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나침반을 꺼내 주었어요. 바늘은 여전히 북쪽을 가리켰어요. 내 방향은 맞는 걸까요? 저는 일어나 창가에 섰어요. 바다가 보였어요. 어두운 바다였어요. 엄마, 저 어딘가에 계신다면 저 지켜봐 주세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말씀하신 다리, 제가 꼭 만들 거예요.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저는 나침반을 다시 목에 걸었어요. 그리고 앞을 바라봤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 때였어요.
사흘 후 이재문 국장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세봄아, 내일 오전 10시. 꼭 와야 해. 네, 알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크게 한 건 하고 끝내자. 전화는 짧게 끝났어요. 저는 불안했어요. 마지막이라는 말이 신경 쓰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박람 회장에 도착했어요. VIP실 앞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긴장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엔 중국 투자사 대표가 와 있었어요. 지난번에 봤던 60대 남자였죠. 그는 저를 보더니 반갑게 웃었어요. 오, 어린 통역사. 또 만나네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탁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투자 금액은 이번에 가장 컸어요. 8억 달러 규모였어요. 부산 신항 개발 프로젝트였죠. 투자자들은 계속 질문했어요. 저는 하나씩 통역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 국장이 계속 시계를 봤어요. 그리고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회의가 1시간쯤 지났을 때 투자사 대표가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떴어요. 저도 잠시 쉬려고 복도로 나갔어요. 그런데 화장실 앞에서 투자사 대표를 만났어요. 세봄 양. 네. 잠깐 물어볼 게 있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전문 통역사가 왜 안 왔는지 아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도 잘 모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큰 계약인데 전문가가 아닌 학생을 쓴다는 게.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투자사 대표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실 우리 쪽에서 조사를 좀 했어요. 조사요? 원래 통역사는 해고됐어요. 이 국장이 직접 해고했죠. 왜요? 그게 수상해요. 계약 직전에 통역사를 자르다니. 저는 숨이 막혔어요. 투자사 대표는 이어 말했어요.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이 국장이 이 계약을 깨트리고 싶어 했대요. 계약을요? 왜요? 비자금 문제 때문이래요. 계약이 성사되면 감사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비자금이 들통나죠.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럼 저를 쓴 이유는 당신이 실수해서 계약이 깨지길 바랐던 거예요. 학생이니까 못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잘했어요. 너무 잘해서 계약이 성사되고 있죠. 투자사 대표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서 국장은 지금 속이 타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저는 VIP실을 바라봤어요. 문 너머로 이 국장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계속 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통역 잘하세요. 우리 쪽에선 이미 준비했으니까. 준비요? 곧 알게 될 거예요. 투자사 대표는 VIP실로 돌아갔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회의가 재개됐어요. 마지막 조항을 검토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VIP실 문이 열렸어요.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배지를 보였어요. 금융감독원입니다. 이 국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이재문 국장님, 비자금 유용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비자금? 그게 무슨? 증거는 충분합니다. 동행해 주시죠. 이 국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조용히 하십시오. 감독원 직원들이 이 국장을 에스코트했어요. 이 국장은 투자사 대표를 노려봤어요. 당신들이 신고했군요. 투자사 대표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우린 깨끗한 거래를 원합니다. 비리가 있는 곳과는 일 안 합니다. 이 국장은 저를 봤어요. 눈빛엔 분노가 가득했어요. 내 때문이야. 내가 통역 잘해서 계약이 성사됐잖아.
내가 망친 거야.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XX가, 이 국장이 저에게 달려들려 했어요. 하지만 감독원 직원들이 막았어요. 진정하십시오. 이 국장은 끌려나갔어요. 그의 고함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VIP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투자사 대표가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생겨서요. 박남의 부국장이 급히 나섰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물론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깨끗하게 일하겠습니다. 투자사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믿어보죠. 회의가 다시 시작됐어요.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더 진지하고 더 신중했어요. 1시간 후 계약서에 서명이 들어갔어요. 계약 성사를 축하합니다. 악수가 오갔어요. 투자사 대표가 저를 봤어요. 세봄 양 고마워요. 저요? 당신의 진심 덕분에 우리도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저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통역 일할 거예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거 받아요. 그는 명함을 건넸어요. 우리 회사 상하이 지사 연락처예요. 언젠가 중국 오면 연락하세요. 일자리 있을 거예요. 저는 명함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재능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투자사 대표는 미소 지으며 VIP실을 나갔어요. 저는 명함을 보며 눈물이 글썽했어요. 나 해낼 수 있구나. 부국장이 다가왔어요. 세봄 양,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받으세요. 그는 봉투를 건넸어요. 이번엔 5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박람회 때마다 연락드려도 될까요? 정식으로 계약하고 싶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네.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람 회장을 나왔어요. 밖은 맑았어요. 햇빛이 따뜻했어요. 저는 명함과 봉투를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제가 다리를 만들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걸었어요. 앞으로, 계속 앞으로. 이틀 후 박람회 사무국에서 공식 연락이 왔어요. 세봄 양 투자사에서 당신을 지명했습니다. 재계약 서류 검토 회의가 있는데 통역을 맡아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이번엔 정식 계약입니다. 일당 100만 원 지급됩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100만 원이요? 네. 전문 통역사 수준입니다. 받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방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100만 원, 진짜 100만 원이야. 그동안 10만 원, 20만 원에 모욕당하며 일했던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젠 달랐어요. 정식 계약이었어요. 제 실력을 인정받은 거였어요. 회의 당일 저는 새 옷을 입었어요. 낡은 교복 대신 깔끔한 블라우스와 검은색 치마를 샀어요. 신발도 새 걸로요. 물이 새지 않는 신발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설었어요.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박람 회장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이재문 국장은 없었어요. 대신 새로운 임시 국장이 부임했어요. 50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윤세봄 양이죠? 소문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잘 부탁드려요. 우리 박람회 명예가 걸린 일이에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VIP실에 들어가니 투자사 대표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국 투자사 대표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세봄, 오늘도 부탁해요. 네, 잘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재계약 서류는 복잡했어요. 법률 용어, 금융 용어, 기술 용어가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했어요. 사흘 밤을 새워 공부했거든요. 투자사 법무팀장이 질문했어요. 4조 7항, 불가항력 조항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저는 서류를 읽고 통역했어요. 천재지변, 전쟁, 정부의 규제 변경 등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 이행 의무가 일시 정지됩니다. 다만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하며 60일 이상 지속될 경우 계약 해지 권리가 발생합니다. 법무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합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중간에 목이 쉬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물을 마시고 다시 통역했어요. 어느 순간 눈이 뜨거워졌어요. 너무 집중한 탓인지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닥지 않았어요. 계속 말했어요. 투자 수익률은 분기별로 정산되며 최소 보장 수익률은 연 6%입니다. 투자사 대표가 물을 건넸어요. 잠깐 쉬세요. 괜찮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어요. 그리고 다시 통역했어요. 마침내 모든 조항 검토가 끝났어요. 투자사 대표가 서명했어요. 한국 측 임시국장도 서명했어요. 계약 완료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투자사 대표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세봄 정말 수고했어요. 당신은 프로예요. 감사합니다. 이거 받으세요. 그는 봉투와 함께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상자 안엔 우리 회사 로고가 새겨진 만년필이 있어요. 앞으로도 좋은 일 하라는 의미예요. 저는 상자를 열었어요. 고급스러운 만년필이 들어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말하는데 나중에 대학 가면 우리 회사로 연락하세요. 인턴 자리 있을 겁니다. 저는 눈물이 또 났어요. 네,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투자사 팀이 떠나고 임시국장이 저를 불렀어요. 세봄 양, 잠깐 이야기할까요? 네. 우린 별실로 갔어요. 임시국장은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재문 전 국장 건 들었죠? 네, 조금요. 청문회 회부됐어요. 비자금 유용 혐의가 확실해요. 곧 언론에 보도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어요. 만약 계약이 깨졌다면 박람회 자체가 망할 뻔했어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하네요. 좋아요. 임시국장은 서류를 꺼냈어요. 앞으로도 박람회 공식 통역사로 일해 주실 수 있나요? 건당 계약으로요. 네,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계약서에 서명해 주세요. 저는 계약서를 읽었어요. 건당 100만 원, 월 최소 사건 보장. 손이 떨렸지만 서명했어요. 윤세봄.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어요.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은 프로 통역사예요. 저는 웃었어요.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어요. 박람회장을 나와 버스를 탔어요. 집으로 가는 대신 포장마차로 갔어요. 저녁 6시 포장마차는 장사 준비 중이었어요. 사장님이 저를 봤어요. 엄마 친구였던 분이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저를 거둬주셨죠. 세봄아, 왔어? 오늘은 좀 일찍 왔네. 사장님, 오늘 일 못 나가요. 응? 왜? 저는 봉투를 꺼냈어요. 오늘 큰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사장님은 봉투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야? 통역 일한 거예요. 정식으로요. 얼마인데? 100만 원이요. 사장님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100만 원? 진짜? 네.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사장님은 저를 꼭 안았어요. 잘했다, 얘야. 정말 잘했어. 처음이었어요. 사장님이 저를 안아준 건 저는 그 품에서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어요. 사장님, 저 힘들었어요. 알아. 다 알아. 모욕도 당하고 무시도 당했어요. 그래도 견뎠잖아. 대단해. 사장님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 엄마가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할 거야. 저는 더 크게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후련했어요. 사장님은 저를 떼어놓고 웃었어요. 그만 울어.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잖아. 네. 소주 한 잔 할래? 어른 됐으니까. 아니요. 전 아직 미성년자예요. 하, 그렇지. 그럼 사이다. 우린 포장마차에 앉아 사이다를 마셨어요. 사장님은 말했어요. 세봄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공부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대학 갈 거예요. 좋아. 나도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근데 포장마차 일은 주말에만 나올게요. 공부 시간 필요하거든요. 그래, 그게 맞아. 사장님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내 엄마 정말 대단한 딸 키웠어. 저도 하늘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해냈어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지만 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저는 나침반을 만졌어요. 바늘은 여전히 북쪽을 가리켰어요. 내 방향은 맞았어. 포장마차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외국인 선원들도 왔어요. 언니, 오늘도 소주. 러시아 선원이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제 가치를 증명한 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린 날. 이제 저는 포장마차 소녀가 아니었어요. 프로 통역사 윤세봄이었어요. 별은 더 밝게 빛났어요. 그리고 저도 함께 빛났어요. 석 달이 흘렀어요.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저는 매주 박람회에서 통역 일을 했어요. 한 달에 400만 원 정도를 벌었어요. 처음으로 통장에 돈이 쌓였어요. 1000만 원이 넘었죠. 저는 그 돈으로 집을 옮겼어요. 항구 창고 위 불법 개조방이 아닌 제대로 된 원룸이었어요.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물도 새지 않았고 곰팡이도 없었어요. 책상도 새로 샀어요. 넓은 책상이었어요. 언어 책들을 펼쳐놓을 수 있었죠. 학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은 놀라워했어요. 성적이 갑자기 올랐거든요. 특히 영어와 중국어는 전교 1등이었어요. 친구들도 생겼어요. 처음엔 포장마차 애라고 놀렸지만 이젠 통역사 세봄이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방과 후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세봄아, 너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요? 해외 국제교류 장학생 프로그램이 있는데 내가 선발됐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국제교류요? 응. 중국 상하이에서 6개월간 언어 연수하는 프로그램이야. 전액 장학금이고. 정말요? 응. 투자사에서 추천했대. 내 실력을 높이 샀나 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제가 중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럼. 다음 달에 출발이야. 그날 저녁 저는 항구로 갔어요. 엄마가 실종됐던 그 부두였어요. 파도가 철썩거렸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저는 난간의 기대 바다를 바라봤어요. 주머니에서 나침반을 꺼냈어요. 엄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죠. 바늘은 여전히 북쪽을 가리켰어요. 저는 나침반을 쥐고 중얼거렸어요. 엄마, 나 진짜 다리를 건너볼게.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가 말했잖아요.
언어는 다리를 만든다고. 저 이제 그 다리를 건널 거예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어요. 파도 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세봄아. 내가 자랑스러워. 저는 눈을 떴어요. 바다는 여전히 어두웠지만 수평선 너머엔 빛이 보였어요. 한 달 후 김해공항이었어요. 사장님과 선생님이 배웅 나왔어요. 세봄아, 잘 다녀와. 사장님은 손을 흔들었어요. 네, 사장님. 돌아오면 포장마차 꼭 들를게요. 그래. 기다릴게. 선생님도 손을 잡았어요. 세봄아, 거기서 더 많이 배워와. 그리고 건강 챙겨.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가방을 메고 출국장으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니 사장님과 선생님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앞을 향해 걸었어요. 보안 검색을 마치고 탑승구로 갔어요. 창밖으로 비행기가 보였어요. 큰 비행기였어요. 저는 나침반을 꺼내봤어요. 바늘은 북쪽을 가리켰어요. 엄마, 저 이제 바다를 건너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탑승이 시작됐어요. 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가 자리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부산이 보였어요. 항구, 바다, 그리고 작은 포장마차들. 제가 자란 곳이었어요. 비행기는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햇빛이 눈부셨어요. 저는 눈을 감고 생각했어요. 가난도 외로움도 멸시도 날 꺾지 못했어.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바람이 센 날 바다는 더 멀리까지 들린다. 엄마가 했던 말이었어요. 저는 이제 알았어요. 그 말의 의미를요.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저는 더 강해졌어요. 바람이 샜기에 저는 더 멀리까지 날 수 있게 됐어요. 비행기는 계속 날았어요. 창밖으론 끝없는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만년필을 꺼냈어요. 투자사 대표가 준 선물이었죠. 그리고 노트를 펼쳤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제 인생의 시작. 끝. 당신의 언어는 당신의 다리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순간에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이시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